지금 롯데월드 관계자가 저희 취재를 뭐 방해하는 겁니까? 물 새는 거를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가 옆에 계시네요. 자, 저 관계자분 좀 비켜주시죠. 촬영 안 되신다고요. 지금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롯데월드몰 쪽의 관계자가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취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 방해한 거 아니고요. 저 규정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수 기자, 예, 당황하지 마십시오. 취재를 막지 말고 터진 수족관을 막아야죠.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연출된 게 아닙니다. YTN 뉴스를 통해서 생방송된 실제 화면입니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다는 YTN의 단독 보도를 롯데월드 측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균열이 발견된 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쿠아리움 지하 2층 수중터널 구간에서 수조 아크릴과 벽면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 길이 7cm의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아쿠아리움 바로 아래에는 변전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2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가 만에 하나라도 침수가 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층인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공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2롯데월드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 대담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제2롯데월드, 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문제 그리고 지금 조현아 이 부사장이 모든 보직을 사퇴했다라는 속보 들으셨죠? 그 문제 그리고 또 이 보복 범죄가 요새 판친다고 하죠. 그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 대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롯데월드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계속 물이 새고 있는데요. 일단 누수가 일어난 곳은 제2롯데월드 지하 2층 아쿠아리움의 해저터널 구간입니다. 수조관의 아크릴판과 벽면을 이어주는 실리콘이 벌어져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세로 7cm, 폭 2mm의 틈이 생긴 겁니다. 당초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오후에 현장이 공개된 뒤에 취재진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누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 롯데월드 측은 지난 3일에 누수를 발견하고 4일부터 문제 구간을 통제하고 보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관람은 가능하지만 누수가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10m 정도 구간에 대한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 YTN 취재기자 카메라를 막기도 하고 근데 롯데그룹 측은 그럼 지금에 있어서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롯데월드 측은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토요일 새벽에 누수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에 바로 보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는데요. 롯데월드 측은 지난 3일 누수를 확인하고 4일에 보수 작업을 했지만 다시 누수가 일어나면서 6일에 보수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쿠아리움 그 시공업체 측에서도 공식 브리핑을 가졌는데 보수 작업이 완료된 게 아니다. 수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수조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번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누수 사실을 알리는 YTN의 첫 중계 현장을 가로막는 등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고 또 누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관람객들에게 청소 중이다,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예, 흔한 일인데 정부가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예. 아쿠아리움 누수 문제에 대해서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일단 안전처는 오늘 YTN의 보도 이후에 수중터널에 대해서 1차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균열, 또 누수 상태, 안전성 여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오전에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과 함께 균열 누수에 따른 시설 위험, 또 취약 부분을 정밀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 합동 안전점검단에는 국토교통부,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송파소방서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여기 가보셨어요? 네, 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전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혼자만 안 가보셨네. 근데 이게 이 흔한 일이다라고 롯데 측이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거에 너무 굉장히 많았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흔한 일이면 뭐 그러고 취재를 이렇게 방해할 이유도 없었겠죠. 제가 볼 때 예. 이게 지금 이 아쿠아리움을 지은 데가 어디냐 하면 그 레이놀즈라고 세계적으로 그 대형 아쿠아리움을 많이 지은 업체입니다. 예.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그 업체 소속 국가는 알 수 없는데, 예. 근데 아까 그 리포트에서 이거 뭐 흔한 일인데 왜 문제 삼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서구인과 예. 우리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하나 터지면은 예. 우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별거 아닌데 왜 호들갑을 떨냐 식인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걱정하는 것은 이 아쿠아리움에 물 좀 생겨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면 혹시 전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걱정. 그리고 올해 우리 세월호부터 안전사고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이 아쿠아리움을 만든 레이놀즈에서는 뭐 이상하다. 이거 통상 대형 축구장 1.5배 크기거든요. 이런 데서 조금 물 새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데서 이 시각 차이가 참 현저하구나. 예.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지금 4,000톤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이요? 네, 4,000톤이고 지하 이게 1층, 2층, 3층이고 그 아래 이제 석천 변전소라 그래가지고 아까 리포터가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15만 4천 볼트급이 2만 가구에 그 공급을 하는 그런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레이놀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 아쿠아리움 그 축조하는 회사에서 했다고 하지만, 저런 그 누수 현상이 예를 들어서 영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이 물론 그 안전 시스템이나 경보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물이 새어나오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흘러내린다. 이런 게 틈이 점점 벌어진다. 물론 그 실리콘이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이게 점점 물 압력이 세지면서 벌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곳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또 더군다나 아래에 변전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함에도 불구하고 뭐 청소 작업 중이다 하는 거짓 해명, 그리고 취재를 막는다고 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오픈을 해서 취재하게 함으로 해서 그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는데, 오히려 취재를 방해하고 거짓 해명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운다.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정치민주연합 전병훈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쿠아리움 밑에 변전소가 있다라는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뉴스가 있는 건 흔한 일인데, 그렇다면은 변전소가 밑에 있는 일도 흔한 일인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흔한 일끼리 있으면 뭐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마 그 롯데에서 아까 취재를 좀 막은 걸 봤는데, 이게 좀 전에 얼마 전에 그 석촌 그 싱크홀입니까? 그 문제도 나와가지고 롯데가 상당히 뭐 나중에 아닌 걸로 그게 삼성물산에. 근데 롯데의 석촌호수에 그 물이 자꾸 주는 거는 그건 좀 그 한참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롯데 1, 2, 3 빌딩이죠. 123층이니까 이게 지금 6, 7일에 한 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몇 층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진 설계는 한 7.5도, 진도 7.5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풍속은 400m 지상에서 128m 정도에게 초속 128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지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항상 이런 문제를 삼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데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지, 이렇게 빨리 짓고 그다음 진도, 풍속, 태풍 이런 데 이게 강한 건물이다. 이거에 국민들이 어떻게 뭐 안심을 느낀 게 아니고요. 이런 바로 좀 전에 말 아쿠아리움에 작은 물 새는 거, 여기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진짜 기본 구조에 문제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큰 사고 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요 조그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롯데 측이나, 계기가 된다. 롯데 측이나 서울시민이나 서울시 당국이나
전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건축 관련 뭐 수사 네. 경우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건축법 관련한 비리 수사 같은 걸 해보면요. 쉽게 말하면 계획 그 소위 설계도 같은 부분을 설계도 상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공사 관련자들하고 그걸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뚫고 철근이라든가 또 강도가 어느 정도 몇 밀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보면 그 강도에 미치지 않는 거를 사용한다라든가 또 설계를 눈속임하고 하는 공사 시공자들이죠. 설계나 그 회사 쪽에서는 믿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런 누수 현상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금이 균열이 간다라든가 이런 게 종종 발견이 돼서 결국 사건화 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가장 예로 드는 게 바로 뭐냐면 95년도에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사건입니다. 그때 503명인가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그 이준 회장이 모든 것은 설계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유명 브랜드 건설 회사에 맡겼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안 맡았어요. 그래서 결국 삼풍 계열사란 삼풍 건설에 맡겨가지고 결국 503명이라는 그 희생자를 냈고 거의 한 7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생겼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런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훨씬 득이 될 수가 있다. 왜냐 안전진단이 지금 서울시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뭐 정부에서도 나온다니까. 네,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계기가 훨씬 나중에 안전한 건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데서는 바람직하다. 보지만 이런 걸 사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삼풍 그 백화점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 팀장님 말씀은 어쨌든 사소한 일이고 그렇죠. 정말 흔한 일일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시기에 네. 접근이 필요하다. 두 분 말씀은 이제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직접 안전진단을 한다 그러니까 예, 예. 좀 그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 국가안전처도 지금 설립된다 그러는데 근데 제1 국가안전처가 과제가 이번에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신속하더라고요. 베이링해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이틀 지나가지고 신속 대응팀이라고 파견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신속한 게 국가안전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베이링에 사고 나면은 신속 대응팀이라면 당장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국가안전처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다고 보는 거 이번에는 좀 진짜 문자 그대로 신속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땅콩 그게 땅콩이 아니래요. 예. 뭐래더라? 아이고,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마데가스카르는 저 섬 이름이고. 섬 이름이고. 아이고 뭐 하여간 그 땅콩 비슷한 견과류 뭐 그게 소금 좀 묻혀. 1등석을 안 예. 타보신 거예요, 그거는. 안 타보셨으니까 그걸 모르시죠. 아니, 아픈 데를 이렇게 찌르시니까. 아, 글쎄, 여기서 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 그럼요. 1등석이 아니, 이코노미에도 주던데요. 아, 그래요?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에도 줍니다. 땅콩 과자. 땅콩은 국제선 주지만, 타면. 아니, 땅콩은 주지만 그 특수한 아, 그, 그게 그건 다른 안 주는 건가요? 모양. 그건 아. 1등석만 주는 모양인데. 그렇구나. 어쨌든 한번 제가 한번 그 가게에 가서 사설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름을 아예 다 먹지. 예. 바로 그 땅콩의 주인공 예. 조연아 부사장이 보직을 전격적으로 예. 사퇴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그 아주 잘된 처사다. 네. 이게 지금 국토건설교통부입니까? 예. 거기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은 기장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된 지시를 했더라도 예. 기장으로서는 자신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나 항공기는요. 이거는 딱 그 뜨거나 출발하면은 거기에서는 기장 또는 선장이 완전히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누가 탔더라도 예. 국가 원수가 탔더라도 그 항공기나 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기장이나 선장이 그렇죠. 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자기 회사 부사장이 오너 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내리라 그러는데 나 못 내립니다. 이렇게 버틸 때 나중에 후환이 두려웠겠죠. 그렇지만은 기장은 그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250명의 생명을 목숨을 그렇죠. 아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줍니다. 안에 있는 그 승무원들에 대한 모든 지휘 감독 다 하고 그다음 그 잘못됐을 때는 소란을 일으켰을 때는 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그래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조 부사장이 잘못했지만 그건 도덕적인 책임이 가능성이 많다. 기장이 책임질 건데 그렇지만 이 기장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 부사장의 어떤 우리 소위 말하는 갑질이거든요. 그리고 오나의 딸인 거. 그렇기 때문에 조 부사장이 형사 책임이 없어서 모든 걸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 서비스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보도를 보니까 매뉴얼이 바뀌었대요. 근데 조 부사장이 그 바뀐 매뉴얼을 몰랐다고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땅콩 매뉴얼 퍼스트 클래스라고는 그걸 떠나서 예. 그 마크아담이 그거를 봉지를 가져와서 예. 이걸 드시겠습니까 해서 손님이 드시겠다 하면 다시 까서 드릴까요? 봉지 갤리라는 음식 드릴까요? 보관 장소에 가서 예. 봉지를 까서 종지나 접시에 넣고 그다음에 음료수랑 같이 갖다 주는 게 매뉴얼에 아마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무장이 그 매뉴얼을 그대로 했는데 미처 봉지를 까지 않고 가져오니까 거기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네. 한 건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 여 변호사님과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오나 부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항공운항안전법에 보면은 고성, 방가, 욕설, 소란 행위도 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기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유 변호사님 말대로. 하지만 과연 오나 부사장이 이거 사무장 내려 조치해 하는데 그 기장이 과연 그거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외국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항공사에서 한국식 정서죠. 오너 부사장이 다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게 참 11분이나 그래서 연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오늘 로이터에서 가물살 그 인터뷰를 로이터 통신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세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모든 항공사 관련한 그 다음에 매체에서 심지어 이런 그 기사까지 띄웠어요. 이 대한항공 칼 타지 말아야지. 차라리 고려항공이 낫다. 고려항공이 이북 항공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좀 깎아내리는 기사가 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또 말씀드린 서구와 우리의 정서 차이죠. 그렇죠. 서구에서는 그 지배 구조의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뭐 지배구조도 서구에서는 대통령이라도 교통 위반하면 경찰관이 딱지 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위반 뗍니까? 그러니까 요새 국회의원은 뛰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좋은데 저기 외국 항공사 같으면은 기장이 뭐 딸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명령해도 이건 마이 오소리티 내 권한입니다 하면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듣게 돼 있는 정서가 문제고 그게 외국 항공사에서는 자기들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전 외국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고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땅콩 때문에 설령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안전이고 사실 가장 좋은 서비스는 뭐냐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최고의 서비스예요. 근데 땅콩 서비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저도 한국 쪽 사고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장들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승무원들이나 기장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거라고 해요. 그 오나그룹 일가가 타면 딱 한마디가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아이언 스퀘어드. 무섭다, 겁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그만큼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조현아 지금 부사장께서 모든 그 직에 지금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아버지가 이런 조치 내리고 본인이 내리는 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층 아닙니까? 대한항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오너 딸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경영층은 있죠. 자주 이코노미석을 타봐야 한다. 거기서 어떤 서비스가 일어나고 그렇죠. 어떤 서비스가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항공사를 발전시키는 게 그 임원들의 맞는 임무인데 말씀이세요. 1등석에 타고 있죠. 이코노미석에 승객들이 12시간 동안 발도 못 뻗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등석 고객들, 이코노미석 고객들한테 어떻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부터 저는 우리나라 모든 업체들, 뭐 호텔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 업체에서 사장이니 오너가 되면은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가장 낮은 데서
자기가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봐야 한다. 그래서 조현아 이 부사장도 이번에 만약 자기가 이코노미석에 타고 이런 사정을 봤으면은 대한항공이 좋은 평가를 오히려 받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예, 얘기도 그런 것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대단히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이코노미석은 그냥 땅콩 줘도 고맙잖아요. 그냥 주기만 해도 고마운데.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비즈니스 이코노미석에서 이런 형태가 일어났으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 또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석 1,300만 원 정도 되는 항공료, 그다음에 200만 원 정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 퍼스트 클래스에 3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조현아 부사장하고. 근데 이제 유추로 해보면 아마 일행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노조에서는 술을 먹은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런 오버를 하셨는데, 결국 모든 보직을 사퇴를 하고 물러났으면 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사과를 함으로 해서 더욱 옛날 라면 사과는 상무, 했어요. 라면 상무 때 그 생각하는 승무원들이나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을 지금 한 번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과를 사실. 했더라도 그게 진정한 사과야 되죠. 그 형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바라는 사과를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떡하죠? 보복 범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